이 코, 레코딩을 할 때는 내 얼굴이 나오게 예. 화면을 눌러줘야 돼요. 교수를 켜고요. 댓글을 켜고 아니면 강 교수님 놔두고 합시다. 자, 놔두고 이렇게 아니 됐어. 잠깐만요. 아니 보기 싫어. 보기 싫어요. 그냥 전체 보이게 합시다. 잠깐만, 예. 전체 보이게. 이게 여기서 키가 그냥 요예요. 됐다니까. 아, 예. 보기 펼쳐져가 아니고 전체 캘린더로. 예. 갤러리. 네, 됐습니다. 갤러리. 키가 잘 안 먹죠. 갤러리 안 됩니까? 음성을 좀 해주시고. 잠깐. 이게 자, 이제 그 강의 스타일을 어떻게 할 건지, 단락 할 겁니다. 2분, 3분 해서, 유튜브에는 2분, 3분을 올리고, 전체를 묶어서, 우리 그 내부 카페에다가 같이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너무 기니까, 아마 일반 그 고객분들이 보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뭐 한 20분, 40분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려워서, 그냥 주제별로 단락 3분, 5분, 3분, 5분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는 사실은 이렇게 너무 길게 이렇게 쭉 펼쳐놓으면 사람들이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잘 안 됩니까? 해볼까요? 키가 잘 안 먹는. 해볼게요. 키로 꺼야 되는데, 키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영업을 좀 가볍게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의 상태를 최상으로 올려두는 방법.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어떤 걸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가볍고 내가 빨라야 돼요. 근데 많은 것이 나를 발목을 잡고 둔탁하게 만듭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주변 관계죠. 주변 관계가 나를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게 합니다. 뭐다? 요 안에 사무실 들어오니까 내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또는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밑에 있는 우리 팀원들이 나를 막 자제시키고 막 방해해. 어우, 본부장님, 그따구 소리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남들이 들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식의 뭔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뭔가 액션 하나 치는 것도 내가 굉장히 번거로운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자를 찾아서 보면 상보의 원리, 이야기하잖아요. 상보의 원리. 뭐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다른 것이 뭉쳤을 때 우리가 시너지가 난다는 것. 이걸 인정한다면 나를 다소 좀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불편을 주는 사람이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이걸 좀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뭔가 자꾸 자극을 주고 나에게 뭔가를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내한테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상보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달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저분이 나에게 정말 키맨이구나. 저분이 나를 정말 크게 만드실 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관계에서 특별하게 불편한 게 없는 거죠. 뭐 대부분이 감정적인 문제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안 곱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망고 내 생각인데 자꾸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자, 내가 이 공간이 불편하다? 불편한 이유가 뭐다? 옆에 있는 본부장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아. 이상하게 나를 판단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왜 하죠?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 에너지를 나의 에너지로 쓰면 되잖아요. 다소 그분이 나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더라도 저분이 오늘 약간 기분이 좀 상했는가 보다. 내가 좋은 에너지 좀 드려야지 하면 아무 문제 없죠. 자, 주변이 일단 편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주변 관계를 여러분들 상보의 원리로 좀 윤활하게, 윤택하게 좀 만들자. 이게 첫 번째. 안 그러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가짐. 자, 마음가짐이 내가 좀 최상해야 되는데 마음가짐이 불편해. 어떤 마음가짐이다? 정인이 막 가맹사 하자 해놓고서 가맹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 사바자 그러고 막 이거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이게 뭐야 도대체. 마음가짐이 왠지 불편해. 이게 정인이 이러다 또 회사 막 문 닫아 푸는 거 아니야?
이 뭐야 도대체? 이제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내 마음속에 불편한 이유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내 마음속에 불편한 이유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 뭐다? 지금 정인이 선택한 이 바이오워터 퀀텀 사업은요, 인류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자, 저희가 지금 선택한 바이오워터 퀀텀. 자, 이 사업은 인류 최고의 타이밍이다. 자, 우리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다? 이게 타이밍이 맞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타이밍이 맞지 않는 사업을 한다면 우리는 바로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인류가 만든 최고의 타이밍에 우리는 지금 탔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과거에 퀀텀 튕기를 했어. 가맹 사업을 했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인류 최고의 타이밍을 잡았다면 이걸 가지고 먼저 뭐다?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여기에서 만든 부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맹사업, 우리가 하고자 하는 튕기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자, 사업가는 타이밍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가짐이 불편한 걸 좀 내려내야 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시대 최고의, 인류 최고의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른 것에 더 이상 뭐다? 감정이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자, 어떤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와요. 근데 제가 그분 하소연을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뭘 한다? 일방적으로 제가 막 쏟아부어요. 왜? 이유가 인류 최고의 타이밍에는요,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정말 바보 천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왜? 그게 지금 이 인류 최고의 타이밍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 감정노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떤 감정노름에 녹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진짜 인류의 낭인이 됩니다. 인류의 거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잡으면 우리는 인류의 위너가 됩니다. 누구도 건드할 수 없는 최고의 위너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고도 우리가 감정 노름에 놀아야 된다? 저는 용납이 되지 않아요. 내 감정은 잠시 비워두세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선왕설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우리는 뭐다? 인류 최고의 타이밍에 지금 탑승했고 이걸 우리는 뭐다? 위인으로서 이 모든 것을 장악해야 된다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이유도 제가 안 들어드리고 저도 이유가 없어요. 저도 뭐 몸이 나쁘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가 안 달잖아요. 이유가 뭔데? 최고의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자, 이해가시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간절하고 절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다지 간절하고 절박하지 않아요. 자, 제가 간절하고 절박한 이유 어떤 겁니다. 아, 대표님이 왜 저렇게 할까? 대표님이 좀 조용히 계시고 뭐 나머지 사람들이 좀 미친 듯이 해야 되는데 이 뭐 저희는 대표가 뭐 혼자서 막 미친 듯이 그냥 막 절박해 보이고 간절해. 아니 대표가 간절해야 됩니까? 대표가 그냥 느긋해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대표가 간절하지 않는데 어떻게 본부장들이 간절합니까? 자, 본부장들이 간절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성원들이 간절해요? 대표가 간절해야 구성원들이 간절한 거예요. 당연히 제가 간절해야죠. 제가 아무리 여유롭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윤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여유로웁니까? 내가 아무리 윤택하고 여유로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구성원들이 윤택한 여유로운 삶을 안 사는데 제가 어떻게 여유로워요? 당연히 간절해야죠. 절박해야죠. 우리가 절박해야 될 이유는 뭐다? 구성원들이 아직까지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아직까지 자유롭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여유와 윤택함을 누립니까? 자, 가난이 아니라, 자 보세요. 제가 간절하고 절박한 이유는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평범한 범부가 세상에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평범한 범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떤 하나의 핵을 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간절하고 절박한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유능하지도 않아요. 대단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냥 평범했어. 그런데 세상의 최고의 타이밍을 잡아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면 뭐다? 우리는 절박하고 간절해야 됩니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제가 절박한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뭐다? 가난해서도 아니고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뭐다? 이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진짜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절박한 거예요. 자, 마지막. 자, 좋아지는 건강.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좋아지는 건강.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컨텀수를 먹고, 우리 사업자분들이, 우리 영업자분들이 엄청나게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못 느끼시죠? 저는 본사에 있으면서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근데 사업자 한 분 한 분들은 얼굴이 되게 밝아졌어요.
우리 본사 스태프들은 얼굴이 안 밝아요. 왠지 아십니까? 본사 스태프들은 물을 안 먹어요. 본사 스태프들 중에 물 먹는 사람은 우리 방상무님밖에 없더라고. 제가 물을 이렇게 우리 본사 직원들에 의해서 떠나요. 근데 물이 줄어들잖아요. 하나도 아무도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얼굴이 표정이 널고도 있어요. 근데 새로 오시는 우리 영업자분들은 얼굴이 너무 밝아요. 뭐다? 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얼굴만 밝아집니까? 몸도 좋아져요. 그리고 마음도 좋아져. 아니 약간 성질 부리던 이 짜증 부리던 사람들이 물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성질이 굉장히 유순해져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밝아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최상으로 올려내야 될 이유는 뭐다? 일단 우리는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났고 마음가짐도 뭐다? 우리는 이유를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도 무조건 져줘야 돼요. 자, 상부해야 된다. 이유가 뭐다? 이 타이밍을 활용하려면 내가 주변을 이겨서는 안 돼요. 다 져줘야 돼.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대신 뭐자? 돈 벌어서 보자. 야, 요 타이밍 내가 장악하고 나서 보자. 그때 너는 한 방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결과도 못 만들어 놓고서 뭐 그들하고 싸우는데 뭐합니까? 자, 이기는 사람은요. 보세요. 흥성대원군이 민비일가의 가랭이를 기어가고 던진 음식을 주워 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대망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되겠다는 욕망이 있었을 겁니다. 왕이 되겠다는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 땅바닥을 좀 기든 땅바닥에 묻어있던 흙을 좀 먹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그의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뭐다? 민비일가가 던져주는 거지같이 던져주는 음식을 표를 핥아 먹었고 민비일가의 가랭이를 걸어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데? 왜 져줬다? 너희를 내가 완벽하게 지배할 거다. 시간이 지난다면 너희들은 나의 지배를 받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개를 숙였고 땅바닥을 기었던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상고를 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는 시대적 가장 강력한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는데 뭐 감정드럼 할 시간이 어디 있고 주변 관계에 싸울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용서하고 다 져주고 뭐다? 이 타이밍만 잡고 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목적이다. 자, 이거 놔두세요. 이거 놔두세요. 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전투 AP입니다. 전투 AP.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풀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게 버거울 거예요. 되게 힘들 겁니다. 따라하기 어렵죠?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사업 설명회를 하는 이 45분간 사업 설명하는 이 내용은요. 일반인들을 제가 타겟팅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시기 힘든 분,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제압시킬 수 없는 이런 분들만을 제가 타겟팅하기 위해서 만든 강의화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너무 일반적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불리합니다. 자, 어떤 사람? 내가 지금까지 설명을 하는데 잘 안 맥혀. 너무 논리가 너무 강해. 그리고 학식이 너무 높아.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이런 사람들을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 45분 만에 제가 빈정상하게 만들고 약간 무시하면서 약간 뭐다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제가 하는 강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자, 이 시장에서 가장 고수들만 앉혀놓고 한 방에 잡아겠다. 여러분들이 절대 깰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 설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나 앉혀놔버리면 뭐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제 사업 설명의 목적은 뭐다? 여러분들이 절대 제압할 수 없는 분들을 한 방에 제압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하나의 설명이다. 자,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제가 일반인을 위해서 전투 AP 갈락갈락 다 설명해 놨잖아요. 회사 소개, 그다음에 컨텐츠, 그리고 음용수, 그 다음에 뭐다? 우리 바이오워터, 그 다음에 보상 플랜, 거기다가 뭐다? 또 마케팅, 프로모션을 하려고 하는 방법까지 다 잘라놓은 이유가 뭐다? 그냥 그분이 궁금한 거 툭툭 던져주라는 얘기예요. 풀 버전으로 설명하면 중압감도 있고 불편함도 있어요. 자, 일반인에게는 큰 텀 설명 빼세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큰 텀 설명 못 알아들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반인도 던지는데 큰 텀 설명을 왜 던집니까? 그냥 음용수, 좋은 물 먹자, 건강한 물 먹자, 에너지가 살아있는 물 먹자. 이게 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근거가 너무 약해서 움직이지 않는 고수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만다 콘텀을 설명한 거예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가 퀀텀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그 퀀텀에 대한 설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 해라? 뭐만 해라? 음용수, 먹는 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워터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 묻는 질문이 고객이 너희 회사는 어떤 회사야 물어요. 그때 회사 속에 던지면 됩니다. 야, 수당을 어떻게 주는데? 그 다음에 수당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이 양자가 뭐니? 이럴 때 이제 퀀텀을 던지는 거예요. 자,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순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뭐다? 뭐 던져야 됩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 바이오워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뭘 던져라? 물.
야, 건강한 물 먹자. 지금까지 깨끗한 물 먹었는데 깨끗한 물 먹으면 골 빈다. 골이 빈다. 골에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뭐다? 깨끗한 물이 아니고 건강한 물 먹자. 자, 그리고 에너지가 살아있는 물 먹자. 그래야 우리가 세포가 젊어진다. 그래서 수명이 더 늘어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안이 있냐?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으니까 바이오워터 한번 봐라. 바이오워터는 뭐다? 유일하게 음용수이면서 깨끗한 물이면서 건강한 물이면서 에너지가 살아있는 물이다. 야, 그러면 너가 뭐간데 그런 기가 막힌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냐? 이럴 때 그래? 우리 정의는 이런 회사야. 이런 대단한 회사니까 이거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거 내가 사서 먹어야 되니? 아니면 사업도 할 수 있니? 야, 사업의 기회도 있어. 야, 우리 사업, 수당, 사업성 보여줄게. 야, 그런데 이거 돈 되니? 야, 요번 달에 프로모션이 기가 막힌 게 있어. 이걸 가지고 한 방에 지금 뭔가 막 끌어모으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필요하고 있다. 멍청한 바보 같은 사람도 한 달에 10개씩 막 20개씩 막 하는데, 야, 이거 마케팅의 능력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양자가 진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 맞아? 이럴 때 큰 텀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설명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제가 하는 그 강의는 고수들을 제압하게, 한 방에 제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의고, 여러분들이 AP라는 것은 뭐죠? 어프로치라는 얘기입니다. 전투 AP. 툭툭툭 던지는 이 전투 AP는 그의 입장에 맞도록 던지라는 얘기예요. 물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바이오호트에 대한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공부하면 회사, 그 다음에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수당, 그 다음에 뭐다? 마지막으로 퀀텀이 뭔데? 이럴 때 이제 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라. 퀀텀은 쉽지 않아. 하지만 들어봐. 맛배기다. 이게 전체적인 뭐다? 전투 AP의 핵심이다. 고객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다?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제가 한 방에 제압하게 해서 45분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제 강의에 누굴 넣어라? 남의 말은 절대 안 듣고 지 말만 중장창 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앉혀라. 왜? 그런 사람들을 제가 킬러입니다. 그런 사람들 잡는데 제가 킬러예요. 내가 낸데, 내가 잘났는데, 내 말 하기 좋아하고 남을 적당히 무시하는 사람들을 제압하는데 제가 고수입니다. 최고의 고수예요. 농담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더라도 저는 일반인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최고 고수를 제압하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 강의는 누굴 들어? 여러분 말 안 듣고 지 말만 쎄가 빠지게 하고 남을 적당히 무시하고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을 앉혀라.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하고 만들어 놓은 강의예요. 하지만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일반인들은 약간 빈정상하고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다? 제 강의에 앉히지 말고 뭐다? 단락단락 6개 적어 뿌려놓은 그 전투 AP를 가지고 던져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일상 대화해야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 대화에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남자는 여자 이야기하고 여자는 남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오면 집안 이야기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또 바깥에 이야기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 어떤 이야기 하자, 이제? 우리는 사람 만나면 물 이야기 하자. 좋은 물 마셔야 됩니다. 자, 최금석 씨, 네, 좋은 물 먹어야 됩니다. 맞죠. 임선미 씨, 네, 건강한 물 먹어야 됩니다. 네. 김한용 씨, 예. 이한용 씨, 이한용 씨, 네. 에너지가 살아있는 물 먹어야 돼요. 네. 자, 이걸 일상에 우리 이야기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늘 했던 이야기 아닌가요? 또 이런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아니, 만나서 맨날 쓸데없는 얘기 왜 합니까? 쓸데없는 얘기.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거의 99%가 쓸데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영양분 없는 이야기. 자, 우리 좋은 물 먹자. 좋은 물에 대한 전도사가 되자는 거예요. 야, 무슨 물 먹고 있니? 야, 니 물 먹는 거 그거 괜찮니? 야, 니 물 먹는데 그거 만족스러워? 이렇게 묻는 거죠. 야, 니 물 먹으면 있잖아. 그 물 먹으면 골 빈다. 이렇게 하는 거. 골 빈다. 왜 골 비는데? 물에 영양분이 없잖아. 영양분이 없는 물이 들어가면 우리 머리에 있는, 골에 있는 영양분을 다 가져간다. 그래서 골 비는 거야. 자, 요거 뭐 기분 나쁘다 어쩔 수 없죠. 뭐 사실인데. 이해갑니까? 요런 이야기 툭 던지자. 그래? 야, 그러면 영양분이 없는 물은 어떤 건데? 영양분이 없는 물은 간단하지. 깨끗한 물이야. 깨끗한 물에는 영양분이 없어. 그럼 지저분해야 되냐? 아니. 다양한 영양분이라는 것은 각종 미네랄을 얘기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물을 선택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네랄의 양으로
만들어지는 물을 먹는데 약수 들어가서 약수물 먹어. 미네랄이 많아. 하지만 산을 못 갈 것 같으면 뭐다? 우리 미네랄 워터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컨텀수가 뭐다? 1차는 미네랄 워터입니다. 두 번째 뭐다? 미네랄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지는 않아. 이유는 그냥 잠시, 좀 더 건강하게 살 뿐이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영생. 아니, 이한영 사장님?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어려워서. 뭐 진시황만 영생을 원합니까? 어? 뭐예요? 목표. 인생을 진짜 가장 강력한 소망. 한마디 이야기하세요. 뭐예요? 뭐 영생은 모르겠고, 젊게 살아야 돼. 내 나이 50이지만 한 30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그거는 뭐다? 물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는 에너지를 통해서 뭐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세포를 정상이 아니라 과거로 회유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물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뭐가 생뚱맞은 이야기입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는 이야기잖아요. 자, 물의 이야기한 일상 이야기를 자,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은 유일하게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맞아, 맞아요. 자, 그거를 나는 공급해 줄 수 있어. 얼마나 임팩트 있습니까? 자, 일상대에서 우리는 뭘 이야기하자? 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물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가 나누자. 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바이오워터 그리고 컨텀과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고객과 함께 고민하기. 여러분들 지금 과연 고객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면 굉장히 무식하게 막 설명하잖아요. 무식하게 설명하지만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무식하게 일방적으로 설명하더라도 저는 항상 뭐다?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고객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 하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가장 멍청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고객은 듣고 싶지도 않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막 내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는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뭐다? 고객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죠. 자, 그럼 이거죠. 고객이 뭘 듣고 싶어 할까? 자, 고객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금석 씨, 네. 먹을 물 있습니까, 우리? 그러면 뻥쳐요. 그렇죠. 먹을 물? 뭐, 우리 정수기도 있고 좀 많잖아요. 안 되는데 영양분이 너무 적어요. 또는 없어요. 그 물 먹으면 골비입니다. 자, 이거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무슨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죠. 아니, 영양분이 없는 물을 먹으면 골이 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질문을. 먹을 물이 있냐? 있다고 그랬잖아. 없다는 걸 내가 설명했어. 그러면 그게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물을 먹으면서 만족감이 100%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뭔가 찜찜해하고 뭔가 불편한다. 맞아, 맞아. 그 불편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려주는 게 이게 뭐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상대가 그걸 알고,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답을 못 찾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인생의 번뇌의 99.9%는 뭐다? 답을 못 찾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줄게. 고객이 궁금한 답을 찾아주는 게 이게 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죠. 이해가나요?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라. 자, 그 다음에 건강한 에너지가 몸에 도는가? 묻습니다. 자, 건강한 에너지가 몸에 돕니까? 최금석 씨? 잘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에너지가 뭔지도 모르고. 뭐 굳이 에너지가 왜 몸에 들어야 되는데? 또 이걸 줄줄이 설명하는 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해갑니까? 자, 이거를 제가 학부로 전개했단 말이에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을. 자, 건강한 에너지가 내 몸에 도는가? 그 제가 이렇게 하죠. 죄송합니다. 꽝. 뭐라고요? 꽝. 꽝이라고 걸 확인시켜주면 돼. 왜 몸에 건강한 에너지가 안 도는지. 아니, 늙었잖아요,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 보니까 완전 늙었네. 그렇죠. 그럼 뭐다? 에너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몸에. 저는 어때요? 10년 전에 제 모습입니까? 더 젊어졌어요. 10년 전과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10년 동안 나 안 먹었어. 그러면 제 몸에 에너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궁금해야지. 도대체 니는 뭐 먹고 사냐? 니는 뭐 처먹고 사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이야기죠. 이해가십니까?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자, 네 몸에는 에너지가 돈이 이렇게 묻는 거는요. 고객이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이렇게 젊어진 이유, 에너지가 돌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궁금하잖아요. 왜 최승희가 안 늙었는지. 아니, 최승희가 옛날에 그 저기 까불고 막 말 잘하던 애가 나이가 푹푹 먹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내 딸 안 와. 얘는 자꾸 젊어져.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니는 왜 그렇게 안 늙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내렸잖아요. 뭐, 제 몸에는 에너지가 있고 우리 금석이 형님 몸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늙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최금석 형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 90분 듣고 싶은 이야기.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운동은 잘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운동은 잘 합니까? 못해요. 왜? 다리가 아파서 운동 못하고, 인공관절 해서 못하고, 지금 갑자기 그 골다공증 걸려가지고 운동 못하고, 운동을 못한다 그럽니다. 운동을 못하면 단명합니다. 자, 운동을 못하면 단명합니다. 하지만 몸에 진동과 파동이 들어간다면 근육은 다시 회복됩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50분 이해가십니까? 자,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최금석 씨, 운동을 합니까? 가끔 합니다. 가끔 해서 본인이 백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80 못 넘길 것 같아요. 이유는 그럴 것 같아요. 운동 안 하거든. 이거 늙죠. 자, 근데 이유가 있어. 운동 못 하는 이유가. 왜? 똥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몸이 무거워서. 맞아, 맞아요. 귀찮았어. 귀찮아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거를 뭐다? 우리가 깨우쳐줘요. 몸속에 자연의 전기를 넣어서, 자연의 소리를 넣어서, 진동과 파도를 넣어서, 운동한 효과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건 뭡니까? 대박입니다.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하세요.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미력. 자,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자, 이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자,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근데 부자 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부자 될 방법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최금석 씨는요, 너무 앞서가도 많이 앞서가. 아니, 큰 텀을 20년 전에 팔면 어떡합니까? 예? 얼빵하게. 아니, 큰 텀을 20년 전에 팔았대. 이 바보 천치도 아니고, 큰 텀의 세상이 2024년도 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니, 20년 전에, 2024년도가 2004년도에 그걸 했답니다. 바보 천치 아닙니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큰 텀이 2024년도에 대중화된다는 걸 설명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부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은요. 시대를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시대에 끌려가도 안 되고 시대에 딱 한 발 앞에 서서 모든 걸 장악해야만이 부자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됐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영업의 성공 전략은 뭔가? 그러면 사업의 성공 전략은 뭔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사업은요, 마케팅 전략을 잘못 수리하면 그냥 꽝입니다. 하지만 마케팅 전략을 잘 세우면 어떻게 된다? 순간에 100배 성장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회사가 매출을 한 20억밖에 못 쳐요. 연간. 근데 제가 얘기했죠. 2024년도는 3년도는 얼마 친다? 2024년도는 얼마 친다? 최소 50배 이상 칠 겁니다. 이한용 씨, 몇 배? 50배. 근데 회사는 50배 크는데 본인은 몇 배 클 겁니까? 내가 보니까 임선미 씨는 100배 클 것 같고 이한용 씨는 2배도 못 클 것 같아요. 그 학담인데. 아, 그래요? 자, 일단 중요한 게, 자, 중요한 거. 상부를 못 하거든, 상부. 상부를 안 하잖아. 매장에서 상부 안 해. 내가 보니까. 맞아요. 딱 달라붙다가 고객한테 딱 달라붙다가 고객을 막 애인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맹숭맹숭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뭐, 고객이 돌아도 관심도 없고, 나가도 관심 없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립 서비스도 안 하고. 맞아요. 그 상부를 안 하면 절대 고생 안 됩니다. 자,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케팅 전략은 일단 첫 번째 영업자의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두 번째는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을 어떻게 형성시킬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거는 고도의 전략이에요. 이거는 본사가 수립합니다. 본사가 총괄 본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수립합니다. 이건 여러분 몫은 아니니 일단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영업 조직의 능력이 있어요. 영업 조직의 능력. 영업 조직의 능력은
일단은 특수 조직이 있고 일반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맞는 조직이 있어요. 다시 할게요. 자, 영업 조직의 능력은 일반 조직이 있고 특수 조직이 있고 맞는 조직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뭘 찾았다? 특수 조직을 찾았어요. 특수 조직. 이해갑니까? 특수 조직. 그리고 처음에 대리점은 일반 조직을 찾았고 그 다음에 특파는 특수 조직을 찾았고 바이오워터는 뭘 찾고 있다? 맞는 조직을 찾고 있는 조직. 이 뭐다? 바이오워터를 가장 잘 뭐다? 운영할 사람. 어떤 사람이죠? 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맞죠? 예. 이 건강, 전도사 이런 사람들. 두 번째는 뭐다? 조직력이 막강한 사람. 뭐다? 마케터들.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광판 이런 마케팅 조직들. 그 다음 누구? 그 다음에 몸이 아픈 사람들. 자, 우리 이한용 씨는 세 개 중에 뭐가 됩니까? 오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고요. 골이 빈 사람. 머리에 에너지가 없어요. 골에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빨리 더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 이한용 씨는 다른 일반인보다 물을 몇 병 먹으라? 하루에 6리터 먹어라. 이유는 더 빨리 채워야 되니까. 너무 많이 비웠다. 자, 맞는 조직을 찾으셔야 돼요. 맞는 조직. 맞는 조직은 우리가 알았던 대단한 특수 조직이 아니에요. 일반 조직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 찾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영업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상품은 어때야 됩니까? 자, 일반적인 상품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특별한 상품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절대적 상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절대적. 자, 우리 바이오트는 일반이다, 특별이다, 절대다, 절대적. 절대적이다. 그러면 완벽하게 잡은 거 맞아, 맞아요?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자, 시장의 타이밍 한번 볼게요. 시장의 타이밍. 자, 시장의 타이밍 어떻게 봐야 되는데? 자, 시장의 타이밍. 아까 있잖아요. 우리, 그 뭡니까? 최금석 씨처럼, 20년 앞섰습니다. 뭣도 모르고 20년 앞서가야 되느냐? 아니면 끝난 시장 그냥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진짜 딱 한 발만 앞서 있는 시장을 잡아야 되느냐? 뭐죠? 한 발 앞선. 자, 퀀텀은요, 2024년도가 대중화됩니다. 딱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 타이밍이 뭐다? 딱 한 발 앞서서 단 1도 에너지 소모 안 하고 한꺼번에 몇십 년, 몇백 년 먹을 고기를 다 잡아버립니다. 이걸 여러분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시죠? 자, 마지막. 시대적 타이밍. 제가 이제 네 가지 얘기했죠. 마케팅 전략은 어떠한가? 두 번째, 영업 조직의 능력은 어떠한가? 상품은 어떠한가? 시장의 타이밍은 적절한가? 자, 시장의 타이밍이 적절하죠? 자, 마지막 뭐죠? 시대적 타이밍이 어떠냐? 자, 시대 타이밍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간절하게 열망하는 것은 생명 연장이에요. 자, 뭐 와이프하고 저하고 뭐 오래 산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저만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진시황이 꿈꿨던 것처럼 영생했으면 좋겠어.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영생이 불가능해. 그렇다면 뭐다? 답은 하나야. 그냥 젊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 맞아요. 맞습니다. 뭐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냥 20살 나이 정도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어. 아예 60, 70이 영원히 안 왔으면 좋겠어. 맞아요. 아, 이현영 씨, 맞아요. 네, 맞습니다. 큰 소리 좀 합시다. 네. 뭐 도움이 안 돼, 망고. 뭐 물으면 답을 해야지. 자,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제가 왜 우리 임선미 사장님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에너지가 넘쳐요. 저분은 나이가 어떻게 50입니까? 40이에요? 30이에요? 50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20살 아가씨 같아요. 왜? 에너지가. 자, 그래서 자꾸 두 분을 이렇게 약간 비교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우리 이 사장님은 50 같아요. 근데 우리 임선미 사장님은 20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났는데 자꾸 더 젊어져. 임선미 사장님은 더 어려지고 우리 이한영 사장님은 자꾸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 답이 없어 이게. 자, 중요한 건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자. 이게 시대적 사명이다. 타이밍이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뭐다? 지속적인 부를 유지하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돈을 벌었어. 한 방에 꽉. 돈을 벌었어. 여러분 인생을 잘 반추해보면요. 돈을 벌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말한 줄 아십니까? 대표님, 제가 있잖아요. 예전에 3천억을 갖고 거대한 사람들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깜빵에 가도 VIP 대접 받았습니다. 한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 꽝, 거지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과거에 3천억을 벌었던, 1조를 벌었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꽝인데. 이게 무슨 말이다? 부를 못 지키는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아니, 부를 벌면 뭐합니까? 못 지키는데. 이해가나요?
그래서 어떤 부가 된다? 지속적인 부여야 돼요. 그냥 일시적인 부는 그런 부가 아닙니다. 무슨 부? 지속. 지속적인 부. 그럼 과연 그 지속적인 부라는 건 뭘까요? 자, 왜 지속적인 부가 유지가 된다? 여러분 지금 1,000원 까먹어도 내년에 또 1,000원 벌어요. 자, 다시 얘기할까요? 우리는 죄송한데 우리 최금석 본부장님이 1,000원을 오늘 벌어서 까먹었어. 관계없어요. 내년에 또 1,000원을 또 벌어야 돼. 내년 까먹어서 또 3년 뒤 또 벌어야 돼. 이유는 뭔데? 자, 양자 퀀텀의 아젠다는요. 앞으로 15년간 이거를 넘볼 수 있는 시장이 없다. 자, 무슨 말이야? 양자 퀀텀 시장에 올라버리면 내가 아무리 거지가 되고 싶어도 거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거지가 됩니까? 이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양자 퀀텀의 시장은 앞으로 15년간 그 영구히 지속됩니다. 어떤 아이템도 이 양자를 못 넘겨요. 이해가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명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 명예로운 삶을 살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맞아요. 누구는 어디 가서 뭐 청소하고 싶고, 누구는 어디 가서 뭐 어떤 일 하고 싶습니까? 명예롭게, 우아하게, 이렇게 하고 싶지. 근데 도대체 명예가 뭡니까? 묻고 싶어요. 최근석 우리 본부장님, 명예가 뭐예요? 도대체 명예가 뭔데 자꾸 명예 하는지 모르겠어. 명예가 뭐예요? 명예가 남이 주는 겁니까? 내가 주는 겁니까? 명예는요, 내가 나에게 주는 훈장이에요. 남이 나에게 주는 훈장이 아니고, 근데 왜 웹을 착각하셨어요? 명예는 뭐다? 내가 나에게 주는 훈장이라고요. 왜 남이 주기를 바랍니까? 명예는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명예는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뭐 명예로운 사람이 따로 어디 있어요? 남이 존중한다고 그게 무슨 명예입니까? 내가 나를 헌신자처럼 생각하는데 남이 나를 존중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대단하고 내가 위대해야죠. 내가 명예로워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명예로워야 된다. 그 훈장은 유일하게 누구만 준다? 나만 줄 수 있어요. 근데 뭘 남한테 자꾸 따지고 있어요. 왜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눈치를 봅니까? 명예 손상이 있다고. 아니 물 장사하는데 왜 명예 손상이 생기죠?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물 장사하는 게 왜 명예 손상이 오죠? 안 오는데. 나 참나. 아니 그런 분이 몇 분 계셔. 물 장사한다고 남들이 막 비웃는데. 아니 그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아니, 물 장사하는데 왜 남이 비웃죠? 아니 비웃는 건 좋아. 그 비웃는 거에 내가 왜 감정이 휘말립니까? 명예 손상 온다고요? 무슨 말도 아닌 똥도 아닌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남이 나를 비웃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왜 의미가 있습니까? 임수면 상님. 임수면 나를 막 비웃어. 조롱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이 명예로운데, 남이 왜, 남 이야기를 왜 해요? 남 이야기를. 명예는 내가 나에게 주는 훈장이다. 됐습니까? 자, 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요, 인생 최고의 뭐다? 영광이고, 인생 최고의 명예입니다. 우리가 생명수를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주제에 생명수를 어떻게 운운합니까? 이해가나요? 내 주제에 생명 연장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수 얘기하고 있고 생명 연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10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10만이.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쪽팔리고, 뭐가 부끄럽고, 뭐가 조롱거립니까? 얼마나 위대한데, 얼마나 대단하고 명예로운데. 자, 명예에 대한 거 다시 정리하세요. 남이 나를 깔아뭉개는 게 아니에요, 명예는. 남이 나를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뭐다? 오로지 명예는 내가 내 자신에게 부여하는 훈장입니다, 훈장. 너 위대해, 너 대단해. 라고 시험은 끝난 거예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막 강의 들은다고 사람들이 막 강의를 끝나고 나면 혼난 것처럼 막 들린대요. 혼난 것처럼 들려요? 제가, 이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막 감 이러고 막 크게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을 어떻게 조용하게 합니까? 아이고, 임수민 사장님, 우리는 명예로워요. 우리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되겠어요? 남이 나를 막 놀리고 막 무시해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조용조용히 부드럽게 합니까? 나를 각인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부드럽게 해요?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부드럽게 합니까? 그건 강력하게 해야죠. 제가 항상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통렬하게 점검하자. 나를 보다
나를 평가할 때만큼은 어떻게 하자? 통일해. 통렬하게 하자. 다 잘라내자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조용조용히 얘기합니까? 아니, 하지 말아야지. 자기를 점검하는 이야기,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성장하는 이야기를 조용조용히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지. 제가 힘을 꽉 낼 때, 감을 지을 때는 뭔지 아세요? 자기를 점검하는 이야기 할 때만 제가 강력하게 합니다. 제발 좀 네 자신을 봐라. 제발 우리 자신을 좀 보자. 이야기할 때만 제가 감 지르지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상대를 이야기할 때는 저는 굉장히 간대하게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만큼은 통렬하게 지금 단 1초도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혁신하고 쇄신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강렬한 메시지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점검할 때만 저는 강렬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모니터링 해보세요. 제가 남을 막 비판하는 걸 강력하게 하는지 저는 남 지적하거나 비판할 때 강력하게 안 해요. 그냥 내가 스스로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강렬하게 반성하고 강렬하게 뭐다? 혁신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통렬하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성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늘씬하게 부드럽게 얘기합니까? 이거는 강렬하게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존경받는 삶. 뭐가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삶 같아요? 뭐가 존경받죠? 뭐야 존경받아요? 이한영 사장님. 뭐야 존경받아요? 학교 교수? 교사? 뭘 해야? 의사? 뭐가 존경받아요? 뭐야 존경받는 줄 아세요? 아픈 사람을 고난받고 낫게 해줄 때 존경받아요. 다시 얘기할까요? 지구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다? 아픈 사람을 돈 받지 않고 뭐다? 몸을 살펴주거나 뭔가를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명으로 35년간 살았어요. 저는 기공수련을 하면서 하루에 2명을 무조건 무료로 저는 뭐다? 치료해줘야 된다고 제 미션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치료해주기 전에 1시간 동안 수련합니다. 왜? 인기, 축기를 해야 되니까. 피를 모아야 되니까.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다 빼내고 뭐다? 수련을 깊이 있게 해서 다 털어내고 자연의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찾아가요. 그날은 몸을 쇄신합니다. 샤워를 하고 갑니다. 가서 그물을 딱 눕혀놓고 어떻게 해요? 전신을 쫙 치료합니다. 얼마가? 1시간. 온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야, 모든 기를 다 쏟아부어요. 그게 쉬워요? 그거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요, 100만 원짜리 치료예요. 근데 100만 원짜리 치료를 저는 단 한 명도 대대적으로 안 받고 무료로 매일 2시간 상시했어요. 이게 제 미션이었어요. 자, 존경받아야 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의사가 그렇게 합니까? 어떤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합니까? 제자를. 어떤 교수님이 그 짓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에 보면 허준 선생이 했던 일이에요. 허준 선생님이 과거에 가는 그 길에 아픈 환자를 보고 과거를 포기하고 그 환자를 날려놨었잖아요. 그게 가장 존경받아야 될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돈을 받지 않고 누군가의 건강을 돌보는 거. 이게 가장 존경받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다? 우리는 건강 전도사예요. 물론 돈은 따라오죠. 하지만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뭡니까? 물로 사람을 낫게 하는데 물로 돈 받고 낫게 합니까? 돈 주고 돈 받고 합니까? 돈 안 받고 합니까? 여러분 돈 받고 물 줍니까 지금? 하루 2리터씩, 하루에 10리터씩 그냥 주죠.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대상 맞아요, 맞아요? 돈 안 받고 큰돈 주기 안 팔고 물 떠다 주잖아요. 제가 지금 며칠째 떠들고 있다? 한 5일째 떠다 주고 있어요. 근데 뭘? 꾸절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명을 나누고 있잖아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제가 우리 장모님한테 뭐라 했습니까? 물 10리터 갖다 주면서 어머니 너무 귀한 물입니다. 이 물은요 한 방울도 흘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100만 원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물인데 여기 저기에 제가 뭐다?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겁니다. 이거 헛되이 드시면 안 됩니다. 꼭 아침에 안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계세요. 내 몸을 치유해 주는 물이라고 친절한 마음으로 드세요. 어머니 젊어집니다. 자,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건강 전도사 맞아 안 맞아요? 돈 받고 했습니까? 돈 주고 돈 받고 했습니까? 안 받고 했습니까? 안 봐. 그래서 제가 말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은 뭐라고 했죠? 대구까지 그 3시간 반을 물 갖다 주러 왔어요. 물 갖다 주러. 이해갑니까? 교통비 10만 원 들이면서 그리고 거기다 뭐다? 오늘 내내 줬죠. 이 어머님이 이 물을 먹고 진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 엄청난 정성, 1,000만 원짜리 정성을 제가 거기다 기도 힘받아 왔어요. 자, 존경만한 받을 가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정인의 최승인 대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지만 장모님한테 준 그 사이, 제스키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왜 그런 행동을 우리는 안 하냐 말이에요. 해야죠, 지금. 가장 명예롭고 가장 존경받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왜 우리가 더디게 하냐는 겁니다. 왜 하다 마는 겁니까? 왜 지속적으로 못하냐는 거예요. 그거 좀 하자. 그게 뭐가 문제됩니까? 세상에 가장 존경받는 대상으로 우리가 뭐다? 활동 좀 하자. 이해가나요? 큰 돈 쓰게 사라고 제가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한테, 처제한테. 뭐다? 빨리 물 먹고 나왔으면 좋겠다. 어머님, 이 귀한 물, 사이가 떠준 이 귀한 물, 저 가평에서 이 대구까지 차를 끌고 4시간 동안 와서 갖다 준 이 물, 정말 귀하게 드세요. 어머님, 살립니다. 어머님이 암 수술 받았어요. 살립니다. 어머님 몸을 살립니다. 재밌고, 이 물 진짜 귀하게 드세요. 이게 무슨 행동이다? 가장 명예롭고 가장 존경받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엉뚱한 데서 존경을 찾고 앉았습니까? 다른 데 존경 찾을 게 됐어요. 뭘 제자를 만듭니까? 무슨 제자 만들어서 말 건데요? 아니, 존경받는 제자들 만들어서 말 건데, 그 시간에 뭐다? 우리는 아픈 사람 한 명도 돌보자. 맞아요.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상. 끝. 자, 고생하셨습니다.